자, 이 교시는요, 우리가 이제 층을 내면서 발생이 되는 커트들 중에서, 전대각 커트를 하다 보니까 포지션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죠? 어때요? 포지션에서? 얘네들은 이렇게 붙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얘네들은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포지션에서. 계획 차이가 여기서 이렇게 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얘가 이런 층이 생기고 얘는 이런 층이 생겨요. 이게 바로 뭐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근데 이게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습관들이에요. 그리고 자꾸 사람한테 멀어지려고 그래요. 오른쪽은 자꾸 사람하고 멀어지려고 그러고요. 왼손은 손님한테 자꾸 붙으려고 그래요. 왜? 머리카락에 손을 잡고 있으니까 이쪽은 편해요. 이쪽으로 가는 건 편해요. 근데 이쪽으로 가는 건 자꾸 불편해요. 불편해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잡이에 대해서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거의 대부분이 제가 이렇게 이제 공부 교육을 해주고 나도 하다 보면 조금 정신줄을 살짝 놓잖아요? 그럼 나도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손님 좀 빨리 받고 싶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콤파스 곡선이라고 스플라인 곡선이 있잖아요. 콤파스 곡선은 뭐예요? 콤파스 곡선이하고 스플라인 곡선. 그러니까 원다중이에요. 원다중이에요. 하나에서 모든 게 다 나가요. 나눠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렇게 나눠서 간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세요? 하나에서 가는 거는 정원이 나와요. 정반원이 나오고요. 이는 뭐예요? 기형적인 단원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넓어요. 그럼 얘는 어때요?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는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넓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커트를 진행하면서 많이 생각하는 것들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는 커트는 뭐예요? 초격착 단발 커트예요. 층을 최대한 적게 내면서 층을 1cm에서 2cm 층을 내면서 우리가 세 가지 하는 방법. 호리존탈 전대각 엘리베이션, 버티컬 전대각 엘리베이션, 버티컬의 버티컬 엘리베이션을 진행하는 데 과정에 있어서 호리존탈 엘리베이션 상하 깊은 컨벡스, 버티컬 전대각 엘리베이션 상하 완만한 컨벡스, 버티컬은 상하 얇은 컨벡스가 진행이 되면서 똑같은 디자인은 똑같아요. 디자인은 똑같은데 이거를 층을 어떻게 냈냐에 따라서 가변과 무거움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가 되는지를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비교 분석에서 그 라인이 어떤 라인이 나오는지를 한번 체킹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우리가 이제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포지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커트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포지션이에요. 이 포지션 하나만 가지고도 디자인 자체가 완전 다른 디자인이 나와요. 오늘 핵심은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초격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포지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 7인치 나는 정도가 작업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쪽은 3cm 나고 이쪽은 1cm 나는 건 어떻게 해? 안 되잖아. 그쵸? 똑같이 기준적인,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 커드 자체가 1에서 3cm 층을 낼 건데 1에서 3cm 층은 그렇게 많은 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쪽은 3cm 층이 똑같이 수평으로 나오고 이쪽은 전대각에 나오면 말이 안 되잖아. 그쵸? 근데 그럴 수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 커트를 이런 커트를 진행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방법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몸의 포지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거를 습관화시키자는 거. 그래서 그런 스플라인과 콤파스 곡선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용해서 몸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우리가 포지션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2교시는요. 2교시 똑같이 기준선 잡아요. 기준 잡아서 기준선, 일무선
전대가 리버즈 비평행이에요. 그래서 전대가 원랭스를 만들어요. 원랭스. 뭐예요? 차인비치래요. 차인비치. 차인비치에서 원섹션 되고 투 섹션을 하셔도 되고요. 원 섹션을 하셔도 되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계속 제가 올려드리죠. 요즘 일러스트 듀엣은 진짜 퀄리티가 옛날보다 많이 다르죠. 깔끔해요. 깔끔하고 요즘 분석하는 게 좀 더 섬세해졌어요. 그리는 게 더 섬세해지더라고. 그런 그림 자체가. 그리고 속도가 초고속이에요. 6년 동안 만들었던 거를 한 3, 4개월에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6년 동안 만들었던 거예요. 굉장한 스피드가 나온다는 거. 자, 전대각 계세요? 자, 이런 전대각은요, 목선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쁠까, 안 이쁠까? 아, 얘네들은 목선이 무조건 짧으면 짧을수록 예뻐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좀 길게 잘랐는데, 얘네들은 나중에 이제 손님들을 머리 자를 때는요, 목선이 짧으면 짧을수록 예뻐요. 지금은 제가 3핑거 정도 잡은 것 같아요. 자, 원핑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길이에 의한 원핑거. 자, 단발은요, 원핑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원핑거가 뭐예요? 시작선이에요. 시작은 어디서 시작입니까? 자, 각도에 의한 원핑거. 각도에 의한 원핑거. 각도는 뭐예요? 길이에 상관없어요. 자, 지금 뭐예요? 3핑거라고 있죠? 3핑거인데 길이는 3핑거인데 각도는 원핑거예요. 길이가 3핑거 정도의 길이만큼 제가 단발을 잘라놨어요. 처음에 최초에 시작할 때. 2핑거도 있고 거의 대체적으로 원핑거, 2핑거를 많이 써요. 3핑거까지는 잘 안 써요. 왜? 3핑거는 너무 길어요. 안 이뻐요. 그래서 원핑거하고 2핑거를 거의 많이 쓰고요. 거의 2핑거를 많이 써요. 왜? 층을 내다 보면 목선의 가이드라인 위험지역 때문에 한 1cm 정도, 원핑거 정도가 잘라 나가버려요, 나중에. 그래서 거의 시작할 때는 2핑거 많이 사용하거든요. 처음에 원핑거를 하려면 너무 또 짧아져요. 그래서 2핑거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원핑거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곱슬머리. 곱슬머리 같은 경우는 원핑거 사용하셔도 돼요. 숱이 없는 사람들도 원핑거 같은 거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길이에 의한 원핑거가 있고요. 각도에 의한 원핑거가 있어요. 길이에 의한 원핑거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있어요. 뭐예요? 각도에 의한 원핑거. 각도에 의한 원핑거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각도로 원핑거 이상을 들어놓고서 커트를 진행하시면 절대 되질 않아요. 왜냐면 나중에 빠졌을 때 완전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길이에 의한 각도 원핑거는 꼭 지켜주시고 각도에 의한 각도에 의한 거는 항상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어디를 하든 크로스 체크조차도 그런 방식을 이용하시면 되고 지금 다 원핑거. 원핑거를 해야지 뭐가 나와요? 원랭스. 거의 근사치 원랭스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7 섹션 할 거고요. 자, 요 커트는요, 최초의 시작을 전대가 원랭스를 만들어요. 자, 두 번째 시작하는데 여기서 커트를 몇 cm 자르면 0.5cm를 잘라요. 얘는 자연빗질이에요. 자연빗질에 원섹션을 만들고요. 0.5cm 층을 내요. 그리고 뭐예요? 리버즈로 가요. 다 리버즈로 가요. 그럼 얘는 원핑거에서 원섹션을 그냥 남겨놓고 얘는 버티컬 했으니까 얘하고 나중에 얘는 따로 놀겠죠. 밑에 있는 연결선이 연결이 안 되겠죠. 그럼 나중에 언제 해결하면 돼요? 크로스 체크 할 때 연결하시면 돼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층을 내기는 거가 습관화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기준선을 잡아서, 원도질의 기준선을 잡아서 층을 안 내는 미야. 층을 안 내고 미들선부터 층을 내요. 근데 그거를 1cm 미만의 층을 내요. 그러면 층이 많이 없어져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2교시나 3교시 때는 제가 전체적으로 한 1cm 정도 자를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층이 점점 날 거예요. 점점 층이 많이 날 건데 점점 더 예뻐지고 층이 점점 나면서 커트선이 정말 예뻐지는 커트선이 나와요. 이게 층이 많이 없을 때보다 층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발생이 되는 커트선 굉장히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버해서 여기에서 뭐예요? 여기서 0.5cm 해서 버티컬
리버즈 버티컬. 여기서 다 리버즈 버티컬. 그래서 버티컬을 하고 사이드는 뭐예요? 사이드는 전대가 엘리베이션. 전대각 엘리베이션을 우리가 또 잡을 거예요. 그래서 전대각 엘리베이션으로 커트를 잡았을 때와 버티컬을 잡았을 때 최초에 잡는 이 양은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프론트 사이드 옥선 비치 오버에서 언더. 그리고 포지션 여기서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여기서 어디 있었어요? 포지션 여기서 언더에서 오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위점이 없어졌죠? 그리고 나서 자연 밑집 슬라이싱 행각 안 하고 아까 차이가 많이 났어요? 많이 났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 앞에 언더라인에 2차 가인데 슬라이싱을 거의 안 해요. 슬라이싱을 거의 하지 않고 그냥 없애버리고 질감으로 그거를 만들어버리는데 슬라이싱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요? 한국 사람한테는. 서양 사람들한테는 그거를 남겨야 돼요. 자, 그러면 슬라이싱 하는 사람과 슬라이싱 안 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언제 할까요? 슬라이싱 하는 사람. 슬라이싱 안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얼굴형에 따라 달라져요. 얼굴형에 따라서. 언더라인이 무겁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슬라이싱 안 하면 돼요. 언더라인을 가볍게 짜고 싶은 사람들은 슬라이싱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삼각형은 얼굴형 갖고 있으면 슬라이싱 해야겠죠. 그쵸? 역삼각형이면 슬라이싱 하지 말아야겠죠. 오각형은 해야 되겠죠. 역오각형은 하지 말아야겠죠. 마른 목걸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순간 3초 안에 우리가 판단을 써야 돼요. 마스크 벗으세요. 그거 우리가 근데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해준다. 한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해주면 그냥 맞아요. 그리고 슬라이싱을 해주고 안 해주고 차이점은 모발이 뻗치는 것도 덜 뻗쳐요. 그래서 슬라이싱은 대신 쓰면 해주는 방식으로 가준다. 그래서 첫 번째 자연 밑집. 자연 밑집 2섹션 1섹션 전대각 리버즈 비평행 손가락 백 정중선 기준선 사이드 유무선 그리고 앉아서 커트 전대각 원랭스. 두 번째 어느 순간부터는요 제가 이제 이게 다 완성이 되면 제가 자료를 미리 다 보내줄 거예요. 그럼 좋죠. 그 대신에 자료를 보내주는 대신에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했던 내용을 사진 찍어서 거기다가 붙여야 돼요. 붙여야 돼요. 만약에 안 붙이면 다음부터는 안 보내줄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만약에 붙인 사람만 보내줄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만 줘야지. 공부하는 사람한테 굳이 줄 필요 없잖아. 그쵸? 자료로 내가 미리 다 오픈해 줄 거예요. 도예도까지 다 그려가지고 지금 벌써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내가 컷한 사진을 거기다 이제 붙이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두 번째 단발 7섹션 언더존 자연 뒷집 전대각 좌우 리버즈 비평행 전대각 미들존
미들존, 버티컬, 온베이스, 기준, 로우 그레디에이션 0.5cm 커팅, 좌우 전대가 자연 빗질 좌우 리버즈 비평행. 자, 언더존과 미드존 원 섹션 언더에서 오버 전대가 부채형 엘리베이션. 자, 오버존 버티컬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아까 0.5cm 정도 잘랐죠? 0.5cm 커팅 사이드까지. 사이드 버티컬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0.5cm 미만 커팅. 자, 말발굽전 코너 정리.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앉아서 커트. 얘는 뭐예요? 서서 커트. 자, 서서 커트하고 앉아서 커트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제 말발굽전 진짜 잘해. 이제 감 찾은 것 같아, 말발굽전. 세 번째. 그 대신에 말발굽전은 파마할 때는 오버존 커트 했을 때 파마에서는 오버존은 앉아서 커트하면 안 돼요. 나중에 뻗쳐요. 두세 각도보다 그레디에이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파마, 이 머리로 가지고 나중에 파마를 말 거다. 그럼 뭐예요? 오버존은 무조건 서서 커트. 층이 좀 더 나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층이 좀 더 나야 돼요. 그 대신에 층 커트만 할 거다. 그러면 얘는 다 앉아서 커트. 그리고 말발굽전 코너종이 조금 1mm씩만 커트를 정리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파마를 하는 거는 뭐냐면 C컬이 할 거예요. C컬, S컬이 나왔을 때 S컬은 모발의 뻗침이 더 극대화해서 더 많이 뻗쳐버려요. 무거워. 그러니까 두상에 역행을 해버리면. 두상과 역행을 해버리면 더 많이 뻗치기 때문에 층이 더 많아져야 돼요. 그레디에이션이 강해지면 많이 그 오버존에 있는 머리들은 나중에 다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파마를 웨이브를 만약에 짓는 사람들이라면 서서 커트, 오버존 거는 다 무조건 서서 커트를 해주죠. 오버존 무조건 다 서서 커트. 파마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근데 파마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앉아서 커트 하셔도 더 무거워요. 올해도 앉아서 커트를 했을 때 더 안정감이 있어요. 위에서 눌러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파마를 안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이트 하는 커트를 앉아서 커트, 서서 커트를 해주면 나중에 말발굽전의 갭 차이가 좀 많이 지거든요. 나중에 그게 이제 연결성이 좀 무너지는 성향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파마와 파마가 아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앉아서 커트 위주로 다 웬만하면 다 해결해주고 말발굽전에서 코너 정리해서 1mm 커트만 우리가 진행을 해주시면 아주 안정감 있는 커트가 진행이 될 거예요. 세 번째, 프론트 사이드 곡선 빗질.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스트레이트에서 볼륨 매직 하는 머리들은 대체적으로 다 앉아서 커트를 해주세요. 오버존까지. 스윙 자체가 완전 달라요. 아까 이거 앉아서 커트했는데 다 뻗치면 서서 다시 잡아주시고 파마. 그건 그레디에이션이 더 강해서 그런 거죠. 그레디에이션이 하나, 둘, 셋, 이 작업이 언더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 작업을 안 했던 거죠. 스퀘어의 느낌이 약했던 거죠. 앉아서 커트를 해놓고 파마를 했어요. 아니 막 역행을 한 거예요. 그쵸. 그럼 파마한 상태에서 다시 또 정리해야 돼. 요 그런 현상이 생겨요. 100% 생겨요. 그레디에이션이 강해서 생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버존만 뻗쳐요. 자연 빗질 슬라이싱. 그리고 프론트 가운데 가르마 좌우 붙여. 네 번째 크로스 체크. 네 가지 유형지요. 우리가 아까 질감하는 거 봤죠? 그쵸?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익스테리어.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인테리어예요. 감성. 여기는 기준, 표준. 표준이고요. 얘는 뭐예요? 감성이에요. 감성.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 1차 정리. 아까 1차 정리 되게 공을 많이 들였죠? 정말 공 많이 들어야 돼요. 가장 큰 공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1차가 있어요. 이 끝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우리가 다시. 사실은 그런 실수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수했던 부분을 내가 해결하는 능력. 그거 중요하지 않을까요? 딱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사실 우리가 긴 머리 자를 때는 사실 겁을 되게 많이 먹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제가 하는 이런 방식으로 커트를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 아웃라인 미리 다 잡아놨기 때문에. 근데 처음부터 층을 내서 잘못 자르잖아요. 그러면 겁을 먹어서 우리가 잘 못 자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커트를 하게 되면 내가 겁을 먹지 않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우리가 층을 낼 수가 있어요. 너무 편하게. 갑자기 손님들 오셔가지고 이런 긴 머리 와서 저 단발머리 자를 거예요 그러면 멘붕 오지 않아요? 그치, 많이 배웠으니까 안 오는 거지. 이거 이제 차세호 원장님 같은 경우는 많이 배웠으니까 그런 때 멘붕이 안 오는데, 만약에 지금 많은 사람들은 멘붕 온단 말이야. 이런 기법을 몰랐던 사람들은. 이런 기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이걸 어떻게 잘라야 될지 감을 못 잡는다. 공부를 했으니까 아는 거지.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커요. 우리 김용원 원장님 같은 경우도 초창기 때는 좀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지금 여기서 이제 MMS에서 몇 번 공부하고 나서는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줄었을걸요? 자, 요즘 많이 하는 테스컷의 기본 베이스가 이거잖아요. 그쵸? 밑에 다 뻗치잖아. 자, 이 상태에서 앞에 머리 지저분하니까 방사형으로 빗질한 상태에서 너무 많이 자르지 마시고 앞에 포인트만. 그럼 양쪽 다 대칭이 맞죠? 좌우가 맞아지죠? 그쵸? 좌우 대칭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작업은 뭐예요? 프론트 사이드 후대각 커트예요. 후대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후대각.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빗질을 하면은요, 얘 안으로 들어가요. 여기에 이만큼의 층이 생겨요. 이만큼의 층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작업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머리는 대각 다 뻗치죠. 자, 하다 뻗치다 보니까 밑에 머리 언더라인이 규칙적으로 정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정교하게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 섹션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자, 빗질은 이렇게 빗질, 이렇게 빗질. 발라서 길이는 더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자를 수 있어요. 길이는 내가 원한다 그러면 내가 딱 했는데 처음부터 원넥스를 잘랐는데 길이가 너무 기하급적으로 너무 길면 여기서 길이 수정도 가능하겠죠. 길이 수정도 가능합니다. 자,
조금 하다 보니까 얘가 또 길어. 길어서 어떻게 해요? 좀 자르고 싶어. 조금 더 자르고 싶어. 좀 5cm 좀 더 잘라요. 자, 이렇게 하고 양이 많을 잡을 때하고 조금 잡을 때하고 조금 잡을 때 커트선은 더 정교하다, 안 정교하다? 정교하다. 리버즈 비평형으로 커트를 하셔도 되고요. 평면 커트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끔 진행하세요. 자, 이렇게 자르면 조금 더 정교하게 나오죠. 자, 두 번째. 조금 숙이셔도 되고요. 자, 기준선 잡을 때, 자, 버티컬에 기준선에 요 선이 있어, 요 선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그쵸? 있죠? 요 커트 연결 로우 그레디에이션, 미디움 그레디에이션, 하이 그레디에이션을 자르게 되면은요 층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로우 그레디에이션. 이래서 몇 도? 1에서 29도. 자, 요것만 잘라도 수익 상당히 많아지죠? 그쵸? 자, 요 상태에서 전대가 원닉스 길이를 아까 좀 더 잘라서 그래요. 자, 엘리베이션. 길이를 안 자르면 아까처럼 똑같이 1mm씩 엘리베이션 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다시 사실 이 엘리베이션은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했죠. 뭐하고 하라고요? 김성현 원장님 제가 뭐라고 그랬죠? 천천히 차분하게 심호흡하고 심호흡하고서 하라고. 이렇게. 자, 요거를 좀 체킹해서 우리가 좀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있을까요? 트위스트. 있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뭐만 정리하셔야 돼요? 말가부 쪽 여기 1mm. 오케이? 그러면 아까보다 아까 같은 실수가 발생이 됐을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뚜껑머리가 없어져요.
항상 1차 가이드라인은 섬세하게. 다시 사이드. 다시 체킹. 말아도 괜찮아, 안 괜찮아? 말아도 안 뻗치죠? 네. 선이 정교하면 말아도 안 뻗쳐요. 일반 선님도 그래요. 곱슬머리일수록 더 정교하게 커트를 해주시면 머리가 안 뻗쳐요. 곱슬머리일수록.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모발 손님들 오면 짜증나죠? 짜증나지 않을까요? 어? 참아, 곱슬이. 이거 진짜 짜증나는 머리예요. 지금 이 머리 엄청 짜증나는 머리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왜냐면 곱슬 되게 많고 수도 엄청 많고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머리잖아. 자, 여기 2mm. 2mm. 이거죠. 항상 자연배치 프렌즈 컷. 자연배치 프렌즈 컷. 그리고 나중에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기계로 숙이면 나중에 사이드본만 이렇게 삐져나와요. 응? 이렇게 정리하셔도 돼요. 사이드본. 사이드본 이렇게 고개 숙이시면 사이드본, 네이프 사이드본하고 사이드본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그냥 잘라버리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버전. 히트로 틀으니까 머리가 너무 많이 마른다. 머리가 마른 젖은 상태에서 해야지 마른 상태에서는 커트가 안 돼요. 이런 단발머리는. 항상 손님들 커트할 때 마른 상태에서 절대 커트하지 마요. 커트상 안 나와요. 아까 제가 한 0.5cm를 제가 층을 좀 더 냈거든요. 좀 가이드라인에서. 그러다 보니까 층이 지금 더 많이, 지금 0.5cm가 더 잘리고 있어요. 너무 길어서.
허리가 뽀사져도 제 책임 아니에요. 항상 빗질 할 때는요, 얘가 중요해요. 얘만 버티컬만 있지 않으시면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빗질해요. 빗이 다이아고널이면 다이아고널 빗질이고요. 빗이 버티컬이면 버티컬 빗질이에요. 버티컬만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돼요. 아셨죠? 조금 전대각을 좀 더 강하게 넣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미용지역의 가이드라인 드라이 하셔도 정리하셔도 되고요. 하다 하면서 수시로 계속 정리를 해요. 하면서. 자, 아까 최초에 잡았던 원핑거 있어요, 없어요? 있었잖아. 언더존에 사각의 원핑거 있었잖아. 있었잖아. 그거 이제 정리하셔야지. 그거 정리 안 하면 안 돼요. 그거 안 하면 그거 나중에 고기만 뻗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여기를 숙인 상태에서 포인트 엘리베이션. 그거는 정말 미세한 층이에요. 정말 미세한 층이기 때문에 엘리베이션 1mm 여러분들 아까 0.5mm 잘라겠는데 잘 못 자르셨죠? 그것처럼 그거보다 더 힘들어요. 얘는. 그래서 걔네들은 이렇게 포인트로. 자, 원핑거. 길이에 대한 원핑거 아니고 각도에 대한 원핑거. 각도에 대한 원핑거 지켜주시고요. 자, 원핑거. 이걸 자른 거고 안 자른 거하고, 자, 원핑거를 했을 때는 무슨 현상이 생기고, 원핑거를 안 했을 때 무슨 현상이 생깁니까? 더 그라데이션 매끄럽다고. 원핑거 안 지켜도 매끄러워요. 무겁지 않은 것 같아요. 원핑거를 했을 때는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 원핑거를 안 했을 때는 무겁다. 그거예요. 원핑거 안 했을 때 더 무거워요. 오케이? 원핑거 안 했을 때 더 무거워요. 원핑거를 하면 가벼워요. 원핑거 안 하면 무겁습니다. 응? 자, 아까 사각에서 지금 원핑거 들어가니까 어때요? 더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더 잘 들어가죠? 훨씬 더 잘 들어가요. 자, 이렇게 아까 사각에서 그거 없어져서 그래요. 그 사각이 남아있을 때는 이런 현상이 안 있었는데 그 사각을 없애니까 층이 굉장히 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거의 한 1에서 1.5cm 칙밖에 안 나왔죠? 그리고 나중에 자르다 보면 나중에 가이드란 잡을 거기 때문에 나중에 1cm밖에 칙이 안 나와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앞머리를 좀 길게 한번 잘라볼게요. 가운데 가르마. 자, 방사형으로 해서 기준선 잡고요. 한 이 정도, 앞머리 한 이 정도만 잘라볼게요. 자, 사각으로 자르는 것보다는요, 항상 V라인으로. V라인으로 잘라서 가운데 놓고요. 자, 이런 건 이제 앉아서 커트 하셔도 돼요. 이런 앞머리는. 앉아서 정면 보고, 안녕하세요. 아주 웃기긴 하겠다. 이런 건 각도를 올리겠죠? 지금 각도를 올려서. 자, 포인트로. 빼면서. 자, 이런 건 바로 엘리베이션 올릴 수 있어요.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층이 이 정도까지 만약 없을 때는. 층이 이 정도까지 없을 때는 바로 그냥 층 내셔도 돼요. 한 번에. 층이 많을 때는
프론트 사이드 언더존과 오버존이 따로따로 말굽존 그 관자놀존 때문에 따로따로 놓아야 되지만 이렇게 층이 많이 없을 때는요 그냥 바로 한 번에 들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프론트 또 잘라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자를 수 있다 없다. 나중에 프론트만 따로 별도로 커트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자, 각도 올리면서 똑같이. 자, 그리고 나서 요 프론트에 있는 요 부분만 따로 층을 좀 보내요. 그래서 다시 또 올라가요. 이렇게 굉장히 미세한 층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또 나쁘지 않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슬래시. 자, 이 정도 층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정도 층 내는 단벌머리에서 이 정도 층 내는 사람들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생각보다 층 앞에 머리 층 안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 이렇게. 자, 전대가 원엑스. 자,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을까? 해봐야지. 그죠? 해봐야지. 안 되면 되게 해라. 자, 요 커트에서 지금 언더에서 오버, 버티컬 엘리베이션. 자, 크로스 체크는 뭐라고요? 상대를 변화시키지 않고 그렇지. 가이드선을 변화시켜주지 않고 커트선을 연결시킨다. 상하 좌우 앞뒤라는 말을 넣으면 더 좋겠지. 사생활자는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여기 고원교 대표님이 하드 클래스 주는 거 아니야? 공부 많이 해서 여기 MMS 한 클래스 주는 거 아니야? 좋겠지? 아마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아까 우리 이거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차이가 크죠? 가장 힘든 게 뭐라고요? 머리숱 많고 곱슬머리. 머리숱 진짜 많지 이 머리. 머리숱 많고 곱슬머리.
하다 보면 자, 이렇게 고개를 딱 숙이잖아요. 그러면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가 이렇게 삐져나와요. 이거. 요만큼. 그러면 이걸 내버려야 될까 잘라야 될까? 잘라요. 그냥 과감하게 잘라요. 자, 숙이면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에 쏙 들어가는 느낌이 표시가 나죠? 왜 날까요? 빈공간. 맨날만 얘기만 하면 비용시해. 왜 들어갈까요? 짧은 머리는 뻗으려고 긴 머리는 들어가는 소리 때문에. 밑에 언더라인에 있는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와 사이드본에 있는 머리카락이 기준선에서 얘네들이 지지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볼륨이 살아버리고 여기는 머리카락이 없잖아요. 지지대 역할이 없어. 그러니까 머리숱이 많고 머리숱이 적은 것 차이예요. 위험지역에 대한 머리숱이 많고 머리숱이 적은 거에 지지대 역할, 얘가 이만큼이 지지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얘는 머리가 붕 뜨고 얘는 머리가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상대적으로 다 봤을 때 얘가 나중에는 귀를 파먹는 역할처럼 보여요. 그러면 얘네들 그런 증상을 없애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모양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수치고 여기 수치면 돼요. 그럼 그런 증상이 없어져요. 아셨죠? 그리고 이런 크로스 체크에서 언더라인은요 항상 앉아서 잡아주셔야 돼요. 커트를 하다 보면 커트선이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커트선을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이렇게 진행할 때도 머리카락을 논다 안 논다? 안 논다. 이 원장님 확실히 커트선이 다르죠? 연결성이 있는 게. 어? 연결성이 있으니까 머리가 안 뻗치죠? 자, 여기도 고개를 이렇게 숙여요. 숙이면 이렇게 삐져나와요. 이게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위험 지역이에요.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위험 지역에 있는 거를 과감하게 잘라버리세요. 연결해서. 사실 가발보다는 사람 머리가 얘가 자르기가 더 쉽거든요. 오히려 더 쉬워요. 사람 머리가. 자, 이렇게 연결해서 잘라버려요. 과감하게. 그래서 그 대신 고개를 숙인다 안 숙인다? 꼭 숙이셔야 돼요. 고개를 숙여야지 보여요. 고개를 똑바로 있는 상태에서는 제가 안 보여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커트를 다 했죠? 한 상태에서 마스크 안 썼네. 그냥 할래. 숙차 죽었어. 자, 여기서 샤기는 이렇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안 된다. 얘가 길기 때문에. 얘가 길고 얘가 짧은 상태에서는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뒤로 가서 포지션은 뒤로 있는 상태에서 가면 얘가 짧은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때는 샤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포지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언더에서 오버로 여기에서도 내가 이렇게 잡으려면 얘가 짧죠? 얘가 길고 그게 잘 안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앞에서 뒤로 앞에는 짧고 뒤는 길 거 아니야. 그래서 앞에서 뒤로 자, 끝났다? 아니요. 옆으로 한 번 더 돌려서 이렇게 한 번 더 돌려서 끝났다? 아니요. 한 번 더 돌려서 자, 프론트는 무조건 가벼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자,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게 떨어지죠. 그쵸? 그래도 약간 여기가 좀 무겁네?
무거운 것 같아요. 얘만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자, 아까 위험 지역에 대한 부분이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쏙 말려 들어가는 요 느낌. 그쵸? 그쵸? 말하자면 사이드번 때문에 생긴 현상이에요. 사이드번 때문에. 사이드번에 있는 무거움 때문에. 그리고 반대쪽도. 자, 여기는 짧으니까 편하겠죠? 자, 근데 한쪽만 하면은 안 되겠죠?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쪽 방향, 아까도 저쪽으로 다 했죠? 저쪽도. 그래서 지그재그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우니까, 사이드본 무거우니까, 사이드본만, 얘만, 섬세하게. 얘만 지감염이 좀 더 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얘도 균형 있게 좀 맞춰주는 거. 균형을 얼마만큼 맞춰줄 것이냐. 자, 여기도 이제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앞에서 뒤로. 앞에서 뒤로 하고 끝났다? 아니요. 옆으로 살짝 한번 더 돌려요. 됐다. 아니 끝난 게다? 아니요. 옆으로 좀 더 돌려요. 끝났다? 아니요. 앞머리만. 앞머리만 다시 또. 위험지역. 위험지역을 한 번씩 좀 더 해주는 거예요. 위험지역만.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느낌. 이쪽이 좀 더 무겁네요. 자. 그런 느낌이 나고. 질감 정리도 사실 이제 배워야 돼. 옛날에는 질감 정리를 내가 안 가르쳐 줬는데, 질감도 이제 배워야 돼요. 자,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아까 여기는 머리숱이 없고 여기는 머리숱이 많고 머리숱 많잖아요. 특히 얘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얘는 거의 대체로 사람들이 또 질감 정리를 다 틴닝을 다 컨트롤 해버려요. 이게 아니고 얘조차도 어떻게 해요? 얘조차도 끝에만 진행하고 뭐 슬라이싱 뭐 이런 거 쓰셔도 되고요. 샥이 잘하지. 응? 뭐 잘한다고? 응? 자, 이 상태에서 얘네 다 해보고 썼던 작업이에요. 근데 이제 이 커트에 제가 미친 게 아니고 블런트 커트에 매료가 돼서 그거를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샤기가를 내가 안 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사실 근데 이제 포인트를 하는 것보다는 이 샤기를 넣는 게 훨씬 더 예쁘기는 해요. 그 대신 단점은 뭐라고요? 블런트 커트만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유지기간이 짧아요. 근데 자, 이렇게 한 상태, 요렇게 한 상태에서 지감을 넣는 것과, 그러니까 선을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서 지감을 넣는 것과는 완전히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선을 만들어 놓고 질감을 넣는 것과 선을 만들어 놓지 않고 질감을 넣는 거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처럼 그렇게 뻗치는 정도가 이렇게 해놓으면 그 뻗치는 정도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똑같이. 그러니까 질감하는 특징들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가지 위험 지역의 질감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어깨가 아플만 하잖아요. 근데 어깨에 힘을 빼고서 하시면 안 아파요.
왜 삽질도 힘들어서 하면 삽질하다 보면 1시간도 못 하잖아. 근데 삽질도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거든요. 힘을 빼는 작업을 하다 보면 죄송해요. 한참 삽질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노가리 많이 떴거든요. 자, 이렇게 컷하는 방법이 있고 가위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얘는 딥 포인트, 더 깊게 들어가고 얘는 끝에만 자르는 거야. 끝에만 자를 것이냐 딥 갈 거냐. 얘는 길이를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렇게가 많이 가르쳐요. 이렇게 이 방식을 많이 가르치죠. 왜? 그럼 깊이 들어가니까. 근데 MMS 커트는 끝머리 위주로 가기 때문에 샥이 또 끝에 위주로만 가요. 요즘에는 이렇게 해주니까 손님들도 더 좋아하시더라고. 나도 똑같은 커트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손님들한테 똑같은 디자인을 주는 게 아니고 변화를 줘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디자인을 연출하는 게 중요하겠더라고요. 그쵸? 이런 거라도 대중적으로 사실 많이 하는 커트 기법 중에 하나죠.